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스탁파리오닷컴의 김태수입니다. 새해가 시작됐고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성대가 안 좋아서 계속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지키느라고 못 올렸습니다. 연말에 뭐 사실 별로 시장이 흐지부지 그렇게 할 것 없었고 연말에 만약에 아웅다웅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은 본인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연말장 움직일 것도 없었고 별로 뉴스도 크게 있는 시장이 아니었고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 잘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는 2024년도에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 5개를 제가 꼽아 봤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보시면서 2024년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라고 이렇게 꼽아 봤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냥 5개만 가지고 이제 하는 이유는 요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베스트 스탁 탑 5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뉴 파이낸스 어펌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1년 전부터 계속 추천해가지고 지금 지난해 5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달러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50달러까지 올라오는 이런 종목인데, 어, 어떤 시스템 기업으로 결제 시스템 기업으로 인식이 됐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올해부터는 신금융 업종으로 새롭게 이렇게 산업으로 신금융 산업으로 분류를 해도 될 거다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제라는 거는 결국 소비와 맞물려 있는 거고 소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중심에는 MZ 세대가 있습니다. 이 MZ 세대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지금 어펌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하고 좀 달라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1000달러입니다. 그걸 갖다가 6주짜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걸 MZ 세대들이 원하진 않아요. 25,000달러까지 어펌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거를 48개월까지 장기로 이렇게 할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자가 나갑니다. 이자 나가는데 누가 쓰냐 하겠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달러씩 낼 수 있어요. 48개월 동안 50달러씩 낼 수 있는데 이자가 붙어요. 그럼 55달러 내면 돼요. 자, MZ 세대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나 이거 싫어. 못 하겠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나를 위해 투자를 못해? 이게 MZ 세대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죠? 뭐 워라밸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확행 얘기도 하고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세대 그런 소비를 하는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애플페이가 좋아요, 폼이 좋아요. 어떤 게 성장이 빠를까요? 물론 시장은 애플페이가 더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마존닷컴이 어펌을 선택을 했죠. 애플페이 옆에 나란히 놨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매장에다가 전부 어펌을 깔았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더 대세예요? 어펌이 대세입니다. 애플페이가 대세가 아니에요. 어펌이 수많은 차입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금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사업 시작할 때 차입금으로 시작하지 자기 돈 갖고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 매출이 쭉쭉 올라오는데 매출 올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연체율이 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리스크다라고 인식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 주목하는 거예요. 지난 고점이 상장해가지고 고점이 1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달러예요. 시장에서 이 회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 프라이스가 타겟이 90달러 수준이에요. 앞으로 많이 남았죠. 그죠? 시장에 어차피 고금리 시대입니다. 금리 떨어져도 고금리예요. 금리 높아요.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 수준에서 수혜를 보는 거. 제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얘기를 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 보라 그랬어요. 금융주 하반기에 쭉 올라왔죠.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나오는 신성장 동력을 찾으라 그러면은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쪽에서 결국은 이런 결제 시스템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면은 이 쪽으로
2024년도에 경기가 약간의 침체가 있더라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소비가 회복이 된다면은 결국은 어펌이라든가 이런 결제 시스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2022년도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냐면은 투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시장이 괜찮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 그럼 투자금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성장의 어떤 핵심이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다시 보라는 거고, 대형 기술주들 틈바구니 속에서 매출 키우고 순위 흑자 전환 기미 보이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투자를 좀 해줘야 됩니다. 2024년 탑5 핵심 기대 산업 중에서 제가 이번에 뽑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어디에서 뽑았냐면은 인공지능에서 뽑았어요. 인공지능에서 웬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아니야?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한미반도체, 그 회사가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인공지능에 우리는 부합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힘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대만 반도체에다가 오더 하나 내리면 8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은 2023년도까지는 기다려도 돼요. 소비자들이 기다려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AMD, 인텔, 얘네들이 신제품 내놨는데 성능이 삐까삐까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씨 그거 안 해. 이쪽 거 비용 싸니까 이쪽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 계속 내놓고 있죠. 업그레이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윈도우 10으로 갈아야 됐든지 윈도우 7이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윈도우 10으로 갈아야 했듯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기술 기업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서비스 기업들이 하드웨어 교체 작업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대만 반도체만 고집할 수 있겠느냐? 경쟁력이 밀리는데 고집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체적인 분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 최근에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위해서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 지금 공장 세우는 게 미국 쪽 수요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문제뿐이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품질 반도체 맞추려고, 인공지능 부품에 맞추려고 엄청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개발도 많이 했고, 지금 가전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가전제품 세트로 지금 만들겠다 해가지고 가정에 새로운 주방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만 반도체에 집결되어 있던 엔비디아의 오더, 다른 회사들의 오더, 이런 것들이 어디로 확산이 되느냐?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주다. 왜? 가장 많이 소외됐으니까. 가장 많이 인공지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소외된 반도체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에서 이 회사를 보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92,400원까지 평균 에버리지 타겟을 잡아놨어요. 78,000원대입니다. 75,000원만 와도 요 가격에서만 시작을 해도 있잖아요.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 10만 원대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10만 원대 찍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가치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장 확대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삼성전자도 우리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으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핵심 기업 탑5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들려드릴 종목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이프 리버라는 이런 회사인데, 예, 뭐 강을 칼로 자르는 건지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골재 기반의 건축 자재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나 교량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골재, 아스팔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자재를 이제 납품하는, 주로 이제 자치 정부, 지방 정부, 주정부나 이제 연방 정부 이런 쪽에다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2024년도에 금리 인하되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모기 시장이랑 전부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축 시장도 지금 연말에 12월 달 해가지고 살아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주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장 꽤 괜찮았어요. 건축 산업 자체가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 이쪽 산업 자체가 지난해에 52% 올랐습니다.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올랐죠. 그런 정도로 연말에 하반기에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왜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이 나이프, 예, 나이프 리버라는 이 회사를 제가 관심을 갖냐면은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회사가 그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상장한 것처럼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이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거는 건축 회사이기도 하지만 IPO 쪽이다라는 것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규 상장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게 2024년이다. 왜? 2022년도, 2023년도 완전히 지금 죽어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조금씩 살아났는데 별 볼일을 빛을 못 봤어요. 왜? 전기차 쪽에서 그다지 힘을 못 받았거든요. 신규 상장 기업들이.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2024년도에 올라올 것이다. 신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슬슬 올라와야 된다. 왜? 자금줄이 딸리거든요.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IPO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시장 회복되면서 건축 경기 회복되는데 건축 경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먼저 시작한 게 어디예요? 500억 달러 반도체 지원법. 예, 여기가 먼저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느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왜? 그동안은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거기에 누를 끼칠 수 없어서 서로 상충돼서 잘못해서 통화량 더 늘어나 버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완전 박살나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통화정책을 축소한다 그러면 그 빈틈을 어디에서 메꾸냐? 재정정책에서 메꾸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돌아가는 걸 갖다가 막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 하면서 뭐 연준에서 뭐 어쩌고 하면서 통화 정책을 갖다 축소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축소입니다. 이게 통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책적인 그런 그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재정 지원 정책이 확대라는 거예요. 정책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전체 국가의 프레임 안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미국은 확실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통화정책을 연준이 갖고 있고 재정정책을 정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걸 구분해 놨기 때문에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정책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경기 그런 쪽으로 다시 확대, 건축 경기 확대, 그리고 IPO라는 테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이프 리버라는 회사가 2024년도에 지금 성공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 50달러대 이렇게 돌파해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타겟이 한 83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에버리지 타겟이 그렇지 최고가 부르는 사람들은 더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건축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탑 5 핵심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산업 동향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M7 역시 대형 기술주들 잘 갈 겁니다. 잘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갈 거냐를 저는 짚어보는 거예요. 저는 구글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타깃이 180달러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140달러 구간인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200달러 찍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원 찍을 거다라고 예상하듯이 구글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년에 하계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 초 시작하자마자 대만의 그 총선 있죠. 그리고 4월 달에 한국 총선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광고들이 몰려듭니다. 그 광고들 어디로 가요? 인터넷으로 가잖아요. 인터넷 어디로 가요? 유튜브로 가요. 예. 그게 구글입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애플이 메가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애플이 메가리가 없어요. 170달러 넘어서면서 190달러 안착을 하는가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 막판 어떤 12월 달 장 분위기였으면 얘는 200달러 넘어갔어야 돼 벌써.
벌써 넘어가서 안착을 했어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00달러를 그렇게 저항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다음번 200달러 도전할 게 누구냐? 저는 구글이다라고 봅니다. 구글. 쉽게 말해서 2조 달러 넘어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총 주식의 가치가 2조 달러를 넘어서서 더 크게 다음에 탑을 노릴 수 있는 회사 결국은 구글로 갈 것이다. 예, 애플보다는 구글 쪽이다. 애플이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동안 주도를 해왔지만 구글도 사실 하드웨어 쪽을 연구를 해요. 뭐 로봇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년에 있을 수 있는 글로벌한 그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글의 성장이 구글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탑5 핵심 기업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근데 이건 기업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기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될까라는 부분이 너무나 경기의 어떤 그 동향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기차 쪽 수요가 너무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게 이 회사를 추천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보택시라는 산업이 2024년도 어느 순간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산업의 핵심 선두주자는 제너럴 모터스예요. 그 다음을 알파벳, 구글의 웨이모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로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250달러 이걸 버티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왜냐면 돈나무 누나 있잖아요. 돈나무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돈나무 아크의 이 돈나무 누나가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죠. 돈나무 언니가 지금 테슬라를 로봇 택시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막판에 지난해 하반기 막판에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진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그런 테마에 굉장히 예민하게 달려듭니다. 개떼같이 달려들어요. 어, 테슬라를 매수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 미국의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 미국 인터넷 유저들 그 투자자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예. 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시장의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어떤 테마가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과연 알파벳의 웨이모가 아까도 제가 구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알파벳의 웨이모가 하드웨어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GM이 어떤 그 독보적인 선두 기업으로 전기차 쪽에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로보택시라는 어떤 그 2024년도에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GM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다들 수요 떨어지고 매출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주저앉아 버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한 뭐 이평선 200일 이평선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맘 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기가 뭐 어떻다 전기차 어떻다 해서 좀 안 좋아가지고 툭툭 떨어져 버리면은 그럴 때 밑바닥에서 줍줍하는 이렇게 주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이쪽 로보택시 쪽도 꽤 괜찮은 아니면 이 종목들 아니더라도 로보택시 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튀어나오면은 그런 종목들 2023년도에 우리가 어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튀어나오는 신성장 그 소형주들이 있었듯이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2024년도 탑5 정말 주목해야 될 어떤 종목들과 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정말 쉽게 저는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쉽게 편안하게 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장중에 이런 거 시세 보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교육받으러 오셔도 좋고요. 2024년도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주식 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정말 관찰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은 그게 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존의 어떤 그런 어 유튜브라든가 공부라든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 피터 린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쓴 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시는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누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건 웬만하면 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투자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